그리고 준호는 지훈의 몸을 뒤로 돌려 세웠고 가만히 있어. 그대로. 벽에 기대. 이렇게요? 옷도 벗지 마. 이대로 넣을 거니까. 좋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형부. 어떤 설명도 이해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황혼 이그늘 집입니다. 이번 사연은 사별한 형부와 그의 동생인 이혼한 처제의 따뜻하면서도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준호는 오늘도 처가로 향했다. 주말이면 의뢰 그렇듯 텅 빈 자신의 집 대신 언제나처럼 조용한 거실이 있는 장모댁에 들렀다. 사별한 아내가 떠난 지 벌써 4년째. 처가 식구들은 여전히 그를 형부라 불렀고 그도 여전히 그 집의 가족처럼 움직였다. 아내가 없어진 이후에도 그는 혼자가 된 사위가 아닌 그저 언니의 남편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도 그는 장모가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한 여자가 조용히 컵을 들고 서 있었다. 한지훈, 아내의 여동생이자 지금은 이혼 후 친정에 들어와 있는 처제. 형부 오셨어요? 그녀가 머쓱하게 웃었다. 준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짙은 회색 가디건에 묶은 머리가 왠지 모르게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머니는 목욕탕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짧은 정적. 두 사람은 그동안 자주 마주쳤지만 이렇게 집안에 단둘이 있게 된 건 처음이었다. 지우는 잔을 씻고 물기를 털며 말했다. 형부, 예전이랑 똑같아요. 과일 사오고 문 열고 들어오고 가끔은 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한숨을 삼켰다. 지우는 그를 힐끔 바라봤다. 그 사람의 등은 여전히 넓고 무거운 걸 스스로 짊어지려는 듯 단단해 보였다. 왜일까? 요즘 들어 그가 더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되는 감정이었다.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하지만 이미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씩 그를 쫓고 있었다. 장모님은 욕탕에 친구를 만났는지 밥까지 먹고 들어온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이랑 같이 있으면 되지? 형부는 오늘도 저녁 먹고 가요. 준호는 흔쾌히 알겠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지훈과 눈이 마주쳤을 땐 둘 다 약간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준호는 준비해온 일을 씻어 접시에 담았고 지우는 조용히 식탁 위에 두 잔의 차를 올려놓았다. 어쩌다 보니 둘만 남았네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낯설진 않은데 왠지 오늘은 더 조용하네.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지훈도 멀찍이 앉으려다 괜스레 TV 리모컨을 집었다. 화면에선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의미의 정적이 흘렀다. 형부는 혼자 있는 시간 익숙하세요? 지훈이 문득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중이야. 사실 아직도 현관문 열면 아내 목소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말끝을 흐린 준호를 향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럴 때 외롭지 않아요? 그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지훈 자신이 요즘 그런 외로움에 자주 휩싸이고 있었으니까. 준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외롭지 않은 사람, 나이쯤엔 거의 없을걸. 두 사람 사이에 또 정적이 흘렀다. 이번엔 텔레비전 소리도 거리의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쪽으로 다가왔다. 차 식기 전에 이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조심스레 컵을 건넸고 준호의 손이 닿는 순간 둘의 손끝이 스쳤다. 아주 작고 조용한 접촉. 하지만 그건 다 알고 있었다. 어딘가 선을 넘는 시작이었다. 지우는 컵을 건넨 채 그 손끝을 조금 늦게 놓았다.
아주 잠깐의 망설임. 하지만 그 짧은 찰나가 이준호의 마음을 건드렸다. 둘 다 말없이 앉아 차를 마셨지만 눈길은 엇갈리고 흡은 잦아들었다. 컵을 내려놓던 지훈의 손이 다시 한번 준호의 손등을 스쳤다. 이번엔 명확하게. 지훈은 살짝 놀란 듯 손을 뺐지만 얼굴엔 뭔가 말 못할 표정이 번졌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앉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디까지나 물러서기 위한 말은 아니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길은 그녀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지우는 소파 끝에 앉은 채 고개를 살짝 떨군 모습으로 조용히 물었다. 형부는 제가 불편하세요? 그 질문엔 순한 호기심이 아니 확인받고 싶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답하지 않고 숨을 골랐다. 그녀는 아내의 동생이다. 언젠가부터 혼자 살고 있었고 늘 씩씩한 척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아. 처음으로 이준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제도 지훈 씨도 아닌 유나. 지훈은 그 한마디에 눈을 크게 떴고 그 속에 담긴 무언가를 피하지 않고 받아냈다. 그날 밤 끝 하나가 마음을 흔들었고 마음 하나가 선을 흔들기 시작했다. 장모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지인 댁에 들러 하룻밤을 자고 온다고 문자가 왔다. 지우는 그 문자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마치 그걸 기다렸던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지훈도 묵묵히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날 밤 집안엔 두 사람뿐이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한 밤. 불은 희미하게 꺼졌고 TV 소리는 이미 꺼져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부 아직 언니 그립죠?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립지.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울지 않아. 그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지훈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 아주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언니를 떠올리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질문의 끝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 지금은 너만 보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준호는 그 작은 체온에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이건 해선 안 될 일이다. 머릿속에 울리는 경고.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다. 지우는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바라봤다. 나 지금은 처제가 아니라 그냥 여자예요. 말을 마친 그녀는 그의 입술에 아주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 밤 서로의 체온과 호흡, 떨리는 손끝과 망설임이 뒤섞인 누구도 몰랐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밤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찾아왔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부엌에선 커피 내리는 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지우는 식탁에 앉아 식은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잠이 덜 깬 듯한 피로가, 입술엔 어제와는 다른 정적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준호가 나타났다.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에 조용한 걸음걸이, 표정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잘 잤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푹. 짧은 대답. 둘은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만 알고 있었다. 단 한마디로도,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걸. 준호는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다. 오늘 어머니 돌아오신다고 했지? 응. 점심쯤 오신다더라고요.
그 말에도 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제의 그 밤은 이미 철저히 감춰야 할 공범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 살에 닿은 체온이었고 입술에 남은 숨결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형부, 오늘은 그냥 가세요. 어머니 오시면 저 혼자 잘 얘기할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던 그가 조심스레 뒤돌아봤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말보다 더 큰 감정이 서로의 눈빛 사이를 지나갔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둘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말보다 더 길게, 더 깊게 서로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형부와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려 했다. 장모가 있을 때만 집에 오도록 했고 장을 봐달라는 부탁도 왠지 모르게 자꾸 미뤘다. 이준호 역시 그녀의 거리두기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식탁에 앉아도 결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 보는 척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지우는 마음이 불편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날 밤으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에 혼자 누울 때마다 귀에 맴도는 건 형부의 숨소리였고 등 뒤에 느껴지는 체온은 아직도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모가 늦는 날 우연히 마주한 현관 앞에서 둘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훈아, 우리 그날 이후로 서로 피하는 것 같네. 지훈은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날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 감정이 내게 부담이 되었다면 미안해.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형부, 저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 마음이 자꾸 달라져서 그래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고 또 다른 거리두기였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멀어진 건 말과 시선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여전히 침묵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장모는 또 지인 댁에 외박을 하게 되었다. 지우는 괜히 주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다시 개고 쓸데없는 손놀림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런데도 심장은 조용하지 않았다. 준호는 별채방에 묵기로 했다. 장모 댁엔 작은 손님방이 따로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방과 지훈의 방 사이엔 벽 하나밖에 없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깨어 있다는 건 느껴졌다. 지훈은 등을 벽에 기대 앉았다. 마치 그 벽 너머의 형부에게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그 순간 툭 무언가 벽에 살짝 닿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뒤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벽을 손으로 짚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벽에 닿은 손의 기척이 느껴졌다. 말 한마디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저 그 손 하나만으로 마음은 벽을 넘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따뜻한 기운, 숨결처럼 다가오는 조용한 떨림. 그건 분명히 오지 말라는 경계가 아닌 나도 느끼고 있어라는 대답이었다. 잠시 후 지우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기엔 이미 모든 감정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준호는 말없이 지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지훈도 이젠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이미 수많은 말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벽은 지금 눈빛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다. 준호가 먼저 걸음을 내디뎠다. 조심스럽고 조용히.
지훈 역시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기보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별채방, 낯설지 않은 공간.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말이 없는 고백.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준호는 그녀 앞에 섰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가 움직이기 전 지훈이 먼저 손을 올렸다. 그의 가슴께에 손을 대고 눈을 감은 채 말했다. 형부 오늘 밤 다신 숨기지 않을게요. 그 말은 허락이자 시작이었다. 그 순간 서로의 숨결이 겹쳤고 이마가 닿고 입술이 이어졌다. 그리고 준호는 지훈의 몸을 뒤로 돌려 세웠고 가만히 있어. 그대로 벽에 기대. 이렇게요? 옷도 벗지 마. 이대로 넣을 거니까. 좋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형부. 어떤 설명도 이해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하고 있었다. 처제와 형부, 그런 호칭조차 잊어버릴 만큼 두 사람은 뜨겁고 조용하게 서로를 감쌌다. 그 밤엔 울음도 웃음도 없었다. 다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수없이 마음을 부른 아주 깊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햇살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창밖에선 참새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지우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옆을 바라보았다. 이준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이는 그의 얼굴, 잠든 눈가의 주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숨결이 지훈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이건 후회일까? 죄책감일까? 아니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밤의 모든 감촉과 감정이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었다. 오히려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형부. 지훈이 조용히 불렀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렇게 부르지 마.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져. 지훈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지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 손길은 이제 어떤 거리도 남지 않은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함이었다. 그날 아침 둘은 늦게까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창밖에선 여전히 햇살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분명한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둘은 아주 조심스러워졌다. 눈빛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고 장모가 있을 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조차 줄였다. 지우는 늘 그렇듯 식사를 준비했고 준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표면상으론 아무 변화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형부와 처제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평범함은 조용히 흔들렸다. 주방에서 우연히 손이 닿을 때, 복도 끝에서 마주칠 때, 밤이 되면 각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 하나하나가 감춰야 할 감정을 끊임없이 일깨웠다. 그날 밤 장모는 친구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기로 했다. 지우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오늘 별채방 창문 열어둘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밤 11시 모두 잠든 시간. 지우는 조용히 방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기척은 느껴졌다. 살짝 열린 문,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익숙한 체온과 숨결. 누구한테 들키면 안 돼요. 지훈이 속삭였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감췄다.
서로를 향한 갈망을. 그리고 그 비밀은 들키지 않을수록 더 깊어졌다. 지우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문소리에 놀라고 장모의 눈빛에도 괜히 가슴이 철렁거렸다. 이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가 장모의 한마디에 숨을 고르며 억지로 웃어야 했다. 비밀은 생각보다 오래 숨길 수 있었지만 그 비밀을 유지하는 감정은 오래 견디기 어려웠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장모가 외출하고 지우는 잠깐 마트에 다녀왔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익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형부의 신발.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신발이 장모보다 먼저 와 있는 형부의 흔적이 되었다는 건 지훈의 가슴을 조용히 철렁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 그 순간 이웃집 아주머니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지훈은 당황한 얼굴로 현관문을 황급히 닫았지만 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상한 기운이 몸을 스쳤다. 무언가 들킨 건 아닐까? 그날 밤 지훈은 형부에게 말했다.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해요. 누구한테라도 조금만 이상하게 보이면 우린 끝이에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래서 요즘은 무섭기도 해. 둘은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냈다. 그 말은 곧 서로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을지도 몰랐다. 봄이 오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고 집안 곳곳에 햇살이 머물렀다. 지우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장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다. 이준호였다. 그의 얼굴엔 예전과 같은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인사는 말이 없었고 이젠 더 이상 기대도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만 주고받았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필요 없었다. 그건 진심이었다. 짧고 뜨겁고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조용한 사랑이었다. 누구나 평생을 다해 감춰야만 했던 감정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다. 그 감정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기억으로 놓아줘야 한다. 모든 사랑이 끝을 맺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랑은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다. 당신이라면 이 감정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을 지켰을까요? 사랑은 때론 숨겨야 하고 때론 떠나보내야만 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